충분해요. 이 모든 걸 하나도 모르고 추천을 하신다. 아예 아예 미소천에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 민속촌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야 예고편 찍은 거지 어디 지금. 갔다고 하나 지금. 그러니까.
딴 놈은 절대 안 살아. 다른 거 먹어. 절대 안 살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차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아니, 쭉 가세요. 안내합니다. 내몇 걸로 들어와?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쭉 가면 되지? 네. 좌회전입니다. 랩이 좀 틀리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 아니요. 예? 뒷뒤니, 뒷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가 자꾸 틀리네. 저는 좌회전이요.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쭉 갈까요? 네. 이 내비가 왜 그러노?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신동인데 줘서 우회전입니까? 아니요, 쭉 가세요. 직진이야. 예. 믿었어. 믿고했는데 왜 안 일어났나요? 했더니
여러분에게 많이 실망하시고 힘드실 거로 알겠지만 목사님은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 전날부터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선지자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미리 알아가지고 저는 그 전날부터 몸이 좀 아팠습니다. 자, 이제는 전국의 3,518명 자유마을 대표님들, 실행위원장님들은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잘 들으라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1,000,000명 서명운동을 해야 돼요. 1,000,000명 서명운동을. 이거 안 하려면요, 자유마을 대표들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만두라고. 그리고 내일 오후 1시까지 3,518명의 자유마을 대표님들은 우리 교회로 총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멈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야. 아멘. 장로님, 예, 이번엔 좀 확실히 좀 얘기해 줘봐.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가 있어요, 헌법 아래에 있어요? 다음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헌법 위에 있어요, 목사님들. 깜빡 안 가려고 계속 말을 피하다가 오늘은 확실하게 했어요. 헌법 위에가 뭐냐? 국민 저항권이 있어. 그러면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판결한 8명. 그 사람들이 위에요, 국민 저항권이 위에야.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의 말을 우리는 다시 집행을 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전국에 1,000,000명 서명을 해야 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왜 이 1,000,000명 서명이 가능하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최소한 60%, 어떤 데는 72% 나왔어. 그러면 계엄령을 찬성하는 사람이 72%입니까? 길 다니는 사람한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서명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요 3,000,000 명이 서명 다 해주게 돼 있다고. 아, 반응이 더럽게 없네. 참. 서명 할래 안 할래? 이번에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 질질 끌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이 자기 관저로 옛날에 살던 거기 검찰청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 지금 뭐 이사간 준비를 한다고 뭐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이사가기 전에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려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거는요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서명한 1,000,000명이 이번 토요일 날 집회 또 해요. 한다니까. 아멘. 3사람밖에 안 했어. 여러분들 데리고 참내 일할래니까 참나. 다시 아멘 세게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해. 다 일어나서 아멘 해. 일어나서. 따라한다. 나는 서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리라. 아멘. 아멘. 직장 가는 사람들도 다 옆에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말 못하는 줄 잘 알아. 이것만 물으란 말이야. 계엄령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그러면 여기 사인 하나 해주세요. 요렇게 하란 말이야. 계엄령을 잘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의 70%가 넘어서. 김하성 교수님, 예, 헌법재판관 8명. 네. 이번은 사기 재판이요. 사기 재판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고 판결이라기보다는 뭐 시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뭔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안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윤석열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 살 수 있어. 어떻게 살려요, 목사님? 국민 저항권에 1000만 명 서명 받으면, 서명 받으면 살릴 수 있나요? 그러면 4.19 같이 할 수 있거든. 그건 다른 문제죠, 목사님. 윤석열은 살릴 수 없어요. 아이 참나, 내 말을 믿어. 아이 참나, 저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왜 믿음이 약해서 난리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국가 세력의 앞잡이인 이재명이가 책임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죠, 목사님이죠. 그거 전에 그거 전에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먼저 4.19처럼 그 다음에 5.16처럼 집행을 해서, 그러면 이재명이도 이거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왜?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밥 먹으면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 황교안 장군님, 그 판결문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더라고. 판결문에. 목사님, 예. 지금 뭐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반드시 행사합니다. 저항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이미 대선제가 잡혔습니다. 6월 3일 잡혔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저는 잘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을지 출마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기는 방법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안 된다. 저 세력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는 없다. 뺏길 수는 없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00만 서명하는 겁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가능하면 출마해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출마가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계엄령을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선거 이거 덜쳐내고 선거 개혁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는 교회가, 성도들이 합쳐서 이걸 이뤄야 됩니다. 이게 저항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아니, 대통령 선거를 뭐 6월 3일에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도로, 중앙선관위 제도로 선거하면 그 선거 하나만 아닙니까? 전 이 선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거를 인정하는 순간 헌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헌재 절대로 이 판결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농락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야 되고 헌재 판결은 틀렸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결국 우리는 주사파의 함락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신혜진 대표님. 이동우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여러분들 이번에는 사기 탄핵입니다. 이거를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광화문에 1000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선거만을 위해서 뛰어간다? 뭘 알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선거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또 다른 패배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방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기 탄핵 이거를 갖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인식하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부정선거를 발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선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문제점을 인식해야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국민 저항권, 이건 우리가 광화문에 무조건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빨리 해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도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놈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그대로 지금 형편없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해서 선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거를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해서 선거함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수개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저 국힘당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뭐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항권으로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사전투표 안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 나오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우리 모든 참관인들의 다 야든 여든 가서 눈썹 빠보고 해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천만에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다시 나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기를 가지고 법이 허용하면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심판받으면 됩니다. 안 그러더라도 여러분 국힘당 가지고 됩니다. 다른 당을 만들어서라도 하고 국힘당하고 올바른 경쟁을 해서 나중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저 더불어민주당과 국가 반역 세력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한테 자꾸 비밀을 줍니까? 예?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 판결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6월 대선 지금부터 부정선거 못하도록 끝까지 하고 국민들 깨우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보수 우파 성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지금 열받아서 난 장로님 그동안에 대하면서 나 이렇게 정말 통과가 있습니다. 열받은 처음 봤어.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면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들을 깨워야 됩니다. 됐어 앉아봐요. 저기 봐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증거할 때에 저기 법을 개정하겠다, 헌법 개정하겠다. 예. 그 말을 하고 마지막 증언할 때에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예. 법을 개정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